제보자는 오래전 자동차 영업일을 하던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선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익숙했고 전국을 돌며 특정 차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혼자 떠난 낚시 여행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춘천권 일대를 돌며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 사람과 쉬는 날 이야기를 나누다 사람 없는 섬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상대는 그 자리에서 배편과 일정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선배는 복잡한 일을 잠시 내려놓고 혼자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낚싯대와 옷가지를 챙겨 다음날 아침 출발하려던 순간 이상한 일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단단히 묶어둔 신발끈이 풀려 있었고 꺼둔 에어컨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약속한 선착장에 도착하자 작은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기대감보다 묘한 불안이 더 커졌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늦은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작은 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돌섬은 아니었지만 집 몇 채와 거친 바위, 바닷바람뿐인 외딴 장소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함해 세 가구가 오가며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배는 짐을 풀고 곧바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들은 좋은 포인트라며 기대를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물고기 대신 하얗게 뜬 사람의 머리 같은 것이 망 안에 들어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도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낚시를 접고 숙소로 돌아왔고 그날 밤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다음 아침부터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지나치게 깊은 잠에서 끌려 나온 것처럼 멍했습니다. 한 사람은 염전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고 그는 몸이 무거운 채로 따라 나섰습니다. 작은 염전은 생각보다 조악했고 뜨거운 습기와 소금 냄새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깐 쉬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이곳을 빨리 떠나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그는 잠들었던 염전이 아니라 숙소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가 더위에 쓰러져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깊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잠과 깨어남의 경계가 흐려졌고 어느 순간 자신이 며칠이나 머물렀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섬에 왔을 때 휴가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가까이 지나는 동안 집주인과 인부 2명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처럼 보이는 곳은 있었지만 생활 흔적은 이상할 정도로 희미했습니다. 불안이 커진 그는 집주인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지 며칠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태어나기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선배가 일주일이 지났다고 따지자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손님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받고 원하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고 다시 염전으로 끌려가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어느 순간 그는 소금창고 같은 곳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에는 포대자루와 작업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에 닿는 물건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곧 세 사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그는 죽기 싫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자세한 몸싸움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순간적으로 틈을 만들었고 집주인에게 배를 몰게 해 육지 방향으로 나가게 했다는 점입니다. 배 위에서도 그는 계속 잠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육지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간신히 배를 해변 쪽으로 몰아붙이고 차가 있는 곳까지 뛰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을 때도 열쇠는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자동차 경보기 방식으로 겨우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와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의 전신 거울에는 꿈에서 봤던 누더기 남자와 닮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병원 치료와 신고 절차가 이어졌지만은 그는 그 지역 전체가 자신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 일을 하던 지역을 떠났고 한동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멍함과 끝없는 졸음이 나중에 가족의 약 처방 설명에서 들은 증상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섬에서의 공포가 귀신보다 사람 쪽에 가까웠다는 확신으로 남았습니다. 몇 년 뒤 엄정과 관련된 강제노동 보도가 세상에 나오자 그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오래 그곳에 있었다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특정 지역이나 직업 전체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외딴 장소에서 누군가의 호의만 믿고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섬의 이름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도 가장 우습게 기억하는 것은 꿈속의 누더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떠나라고 말하던 그 존재보다 평범한 얼굴로 자신을 붙잡아두던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귀신담보다 훨씬 찝찝한 생존담으로 끝납니다.